날씨가 확 추워지거든? 감기 조심해라. 이때 오늘, 내일, 모레 해서 아마 감기 걸리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네. 나도 지금 목이 약간 가거든?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온다고 지금 긴팔 두꺼운 거랑 뭐 입고 나왔는데도 춥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땀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뭐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 감기 걸리면 요즘 날씨 같으면은 꽤 고생한다. 윤석이도 지금 열 끌어오른다고 그래서. 근데 정윤이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얘기해. 목소리 벌써 심각하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지난 시간에 공식 외우라고 했었죠. 네. 그 공식들을 적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공식이 뭐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김현석 씨, 뭐 있었어? n 팩토리얼. 자, 이거 뭐야? 이거요. n개의 전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냥 n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러면 자, 옆에 있는 배주원 씨 계산 어떻게 해? n 곱하기 n-1까지. 등등등 해서 1까지 곱하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장. n permutation r. 오, P라고 안 하고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네. 좋아. 무슨 뜻이야? n개 중 n개 중 r개를 순서대로 나열. 그렇죠.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 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나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거? 빨리 말해. 모르겠어 모르겠다. 너 곱하기 실. n 곱하기 n-1을 알게. 그렇지. n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줄여 나갈 건데 몇 개? 알게. 끝에 있는 거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랬지. 개수로 기억하라 그랬어. 자, 그럼 세 번째. 정연아, 뭐 있었어? n 콤비네이션 그렇지. 자, 그럼 무슨 뜻이지? 그렇지. 알게를 뽑는다. 그럼 수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응, 응, 몇 개?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되냐면 R팩으로 NPR을 나눈 거랑 똑같다. 이렇게 외워도 된다 그랬죠? 어차피 위에서 계산한 법을 다 알았으니까. 그랬을 때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양률을 조금 정형화 시킬 거야. 약간 특정한 키워드로 뽑아낼 거거든. 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순서가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는 순서에 따라서 뭔가 내용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경우에서가 전에 달라지는 거. 순서가 상관이 있다 하면은 누구랑 누구를 보면 돼?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를 사용하겠구나. 확인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일부분만을 사용할 거다. 일부분만을 뭐 줄을 세운다, 뽑을 거야. 일부분만을 쓸 거야. 전체 다를 안 쓸 거란 얘기야.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을 보면 돼? 2번하고 3번. 두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 이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분석할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필수 문제 1번을 보면서 같이 따라갈 거야. 자, 필수 문제 1번을 봐봐.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총 5권의 책이 나와 있지. 국영수가 4. 그 5권의 책을 어떻게 하겠대? 책장에 나란히 꽂을 거래. 나란히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나란히라는 단어를 보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꼭 연필로 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와. 진짜 이 양심 눈곱만큼도 없는 일부 문헌중 학생들. 특히 점수 깎인 문헌중 학생들. 에휴. 자,
나란히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결국에는 나란히 쭉 열맞춰서 줄을 세우는 거잖아. 맞지?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책꽂이에, 내 책꽂이에 국영수가사가 꽂혀 있는 거랑 국수영사과가 꽂혀 있는 거랑 기분이 어때? 차이 없는데. 그렇지. 어차피 국어 맨 앞이니까. 국영수가사랑 국수영과사. 기분이 어때?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어가 수학보다 앞에 있는데 기분이 괜찮다고? 아니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지?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책꽂이에 내가 국영수가사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야, 두 번째 꺼내봐. 그럼 뭘 꺼낼 거야? 영어를 꺼내오겠지. 근데 국수영과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야, 두 번째 꺼내봐. 그러면 어때? 수학. 내용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란히 책상에다 꽂아 놓는다라는 얘기는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순서를 고려할 거야. 순서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지? 1번 아니면 2번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5권의 책 중에 1부만 꽂는데 5권을 다 꽂는데. 다. 그러면 전부 다잖아. 일부분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결국 누구야? 1번. 그러니까 1번이 누구야? 팩토리얼. 다시 말하면 5권의 책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얘기로 우리는 문제를 그냥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정답 나왔죠. 뭐가 됩니까? 5 팩토리얼. 확인돼요? 그럼 계산하자. 어떻게 하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을 해서 총 몇 가지? 120. 그렇지. 120까지. 이렇게 그냥 1번 문제 정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보고 필요한 키워드를 보고 아 이거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라고. 네. 이해돼요? 안 돼요? 하지만 이해돼요?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집중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필수 문제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 3명에 여자 2명을 한 줄로 세운다 그랬죠. 그럼 자, 일단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이것만 보자고. 남자 3명에 여자 2명을 한 줄로 세운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자, 이 5명을 줄을 세울 거야. 맞지? 5명을 일렬로 세우라는 얘기잖아. 5명 전체를 다 쓸 거지.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일부분을 쓰는 거야? 전체를 다 세우는 거야? 5명인데 5명을 그냥 다 일렬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전체 다를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뭐야? 팩토리얼.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냥 남자 3명, 여자 2명을 일렬로 세운다 하면은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5 팩토리얼로 생각하고 바로 120까지다 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야. 확인되니?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뒤에 단서가 또 붙었어. 뭐라고 나와 있어?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산다. 맞죠? 그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놔. 이웃하여 선다. 이제 이 이웃하여 선다라는 얘기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웃해서 쓴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볼 거야. 지금부터 나랑 현석이는 무조건 이웃해서 서야 돼. 그러면 나 나온 다음에 현석이가 나와도 되지. 아니면 현석이 다음에 뒤에 내가 서도 되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승주가 열받는다고 나랑 현석이 사이에 끼어들어와. 그러면 현석이, 승주, 나 순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나랑 현석이가 이웃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다시 말하면 둘 사이에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5 팩토리얼로 줄을 세우잖아? 여자 사이에 남자가 끼어들지 안 끼어들지 알아? 몰라? 몰라. 다시 말하면 이 120가지 중에 여자 사이에 끼어드는 경우는 다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안 끼어드는 경우만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일이 다 나열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되게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웃하여 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특정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특정한 규칙을 적용시킬 거야. 어떤 규칙을 적용하느냐? 첫 번째, 이웃하여 선다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해버리세요. 즉, 둘이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랑 현석이는 지금부터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랑 현석이 사이에 승주가 끼어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한 몸인데. 한 몸을 반으로 갈릴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시에 뭘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몸이긴 하지만 나랑 현석이랑 줄을 섰을 때 내가 앞에 서도 되고 현석이가 앞에 서도 되지. 하지만 우리 둘은 여전히 한 줄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할 거라는 얘기잖아. 맞죠? 즉 다시 말하면 묶음 안에서 묶음 안에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웃하여 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순서대로 우리는 적용을 문제에다 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럼 자, 일단 1단계부터 한 묶음 취급하라고 했어. 여자가 2명이 이웃했잖아. 그럼 여자 2명을 지금부터 묶어서 우리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1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바뀌어버렸어? 4명. 그래서 4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자, 근데 묶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순서대로 또 나열할 수 있다 그랬지? 묶음 안에 몇 명 있어? 2명 있지? 그 2명끼리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잖아. 확인돼요? 그리고 얘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곱하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믿어도 됩니까? 네. 잘 모르겠잖아. 이요. 그래?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자, 이제 문제 바꿔. 이해된다고 다들 자신있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 몇 명 할까? 2명. 그래? 여자 몇 명? 잘못하는 여자 4명. 확인되죠? 예. 이때 여자 4명이 이웃할 거야. 그러면 1단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여자 4명을 1명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전체는 몇 명? 3명. 남자 2에 여자 1니까. 그러면 3명을 줄 세워야 돼. 어떻게 돼? 3팩토리얼. 근데 이 묶음 안에서 여자들은 서로끼리 줄을 바꿔도 된다 그랬지? 그럼 여자들 4명 있잖아. 4명끼리 줄을 바꿔야 돼. 곱하기 얼마? 그렇지.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확인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이웃해서 선다라는 유형이야. 확인됐죠? 네. 근데 생각을 해봐. 이웃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웃해서 서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오늘 안 가르쳐줄 거야. 그것까지 하면 니네 머리 아프거든?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 오늘은 일단 이웃해서 서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겨봐. 그리고 필수 문제 5번으로 넘어오세요. 순서를 조금 바꿀 겁니다. 자, 필수 문제 5번. 자, 5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A, B, C, D 5명이 있죠? 여기서 대표를 뽑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1번 문제를 딱 봤더니 1번은 뭐라고 돼 있어? 반장 1명, 부반장 1명인가? 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예. 이렇게 뽑고 2번은 대표를 2명 뽑으라 그랬지? 이 둘의 차이가 뭘까? 회장 1명, 부회장 1명은 어.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이. 그렇지. 먼저 회장을 선출했어.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회장을 선출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2명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어차피 회장 1명, 부회장 1명은 2명이잖아. 2명을 뽑는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첫 번째 뽑힌 사람이 회장, 두 번째 뽑힌 사람이 부회장이잖아. 그럼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죠.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있죠. 확인됩니까? 네. 확인돼요? 예. 다시 말하면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나와 있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은 내가 일단 2명을 뽑을 거거든? 2명을 뽑는데 순서에 상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예. 그럼 두 번째 대표 2명이잖아. 이거 지난 시간에 뭘로 예를 들어줬어? 빵셔틀. 빵셔틀. 그럼 먼저 뽑힌 빵셔틀하고 나중에 뽑힌 빵셔틀이 달라? 같잖아. 다시 말하면 똑같이 2명을 뽑는데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순서 상관이 없다. 1, 2번을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봤을 때 뭐 회장 1명, 부회장 1명, 뭐 학급 반장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어차피 직책에 따라서 사람을 뽑을 건데 그냥 순서 상관 해서 뽑으면 되겠구나. 근데 어차피 뭐 임원, 학급 회장 말고 임원들, 뭐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라면 먼저 뽑히나 나중에 뽑히나 상관이 없지. 다시 말하면 뽑히는 순서에 따라서 직책이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순서에 상관이 있냐 없냐를. 확인됩니까? 그래서 1, 2번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간단하지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2명을 뽑을 거야. 전체는 5명이 있지. 그 중에 전체를 다 뽑는 거야? 아니면 일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일부분. 그럼 일부분만을 사용할 거니까 2번 아니면 3번을 쓰겠지.
즉 퍼뮤테이션이냐 콤비네이션이냐잖아. 근데 순서에 상관이 있잖아. 그럼 뭐야? 1번은 2번인데 어차피 우리 2, 3번 중에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계산은 뭐가 되는 거야? 5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지.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네. 확인돼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돼? 5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20. 그래. 자, 그럼 두 번째는 순서 상관없잖아. 5 콤비네이션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5 곱하기 4를 한 거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게 간단하지? 그럼 자, 세 번째도 가볼까? 세 번째는 몇 명을 뽑아야 돼? 3명. 3명을 뽑아야 되지? 근데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그렇지. 직책이 주어졌으니까 순서 상관해야 되지? 그럼 이번에는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5 퍼뮤테이션? 그렇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몇 가지? 60가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야. 확인됐니?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네 번째 거야. 네 번째 거의 별표. 네 번째 문제를 지금 보면은 A가 포함된 대표 3명이라고 나왔지. 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A가 포함됐다 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 또 다른 말로 비교할 수 있는 게 A가 포함되지 않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두 번째 문제 유형이야.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여기서 봤었던 이웃하여 선다, 이웃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특정한 인원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럼 또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 인원 지금 11명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생각하기 편하게 그냥 10명이라고 생각을 하자. 확인됐죠? 네. 이 10명 중에서 나는 지금부터 학원을 청소할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 3명에 나는 현석이가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을 뽑으면 돼? 2명. 그렇지. 뽑아야 될 대상 하나가 줄었지. 2명을 뽑으면 되지. 몇 명 중에 2명을 뽑는 걸까? 그렇지. 왜? 현석이는 이미 뽑혀 있잖아. 전체는 10명에서 1명이 줄어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은 n-1명 중, 전체에서 포함된 1명을 뺀 n-1명 중에서 뽑아야 될 인원에서도 1명을 뺀 r-1명을 못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뽑는다, 줄을 세운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우리는 쉽게 그냥 뽑는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됐니? 네. 자, 그럼 다시 청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뽑을 건데, 난 거기에 오늘 아픈 정현이가 절대로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어. 정현이를 뺐어. 그럼 우리는 몇 명을 뽑아야 돼? 3명. 2명이야, 3명이야? 그렇지, 3명이지. 왜? 정현이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정현이는 아까랑은 좀 얘기가 다른 거지. 무조건 3명을 뽑아야 돼. 근데 몇 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그렇지. 다시 말하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n-1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지금 적어준 거야. 너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생각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지.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적어준 거야. 네. 알겠어요? 요거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문제 유형. 내 1학년들 앞에 반에서는 이거 다 적으라고 시켰거든, 책에다가. 우리 반 적을래? 아니면 집 와서 적어올래? 집에서 적고 있어요. 그래? 집 와서 적어, 그러면. 영상 보면서.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럼 요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요걸 알고 있는 상태로 4번 문제를 보자고. 4번 문제 보면 A를 포함한 대표 3명이라고 얘기를 했지? 저 어딘지 모른다, 쟤 지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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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보고 있어? 그렇지. 응. A를 포함한 대표 3명이야. A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A, B, C, D 5명 중에 A가 무조건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전체 몇 명으로 바뀌어?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2명. 2명을 뽑는 거지? 네. 그럼 4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순서 상관해야 되는 거야? 뽑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콤비네이션 쓰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돼? 4C 2라고 써버리면 되겠네.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 다음 얼마? 6. 이렇게 그냥 정답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왜? 이게 암산이 안 돼서?
43? 네? 43? 12. 나누기 2? 되잖아. 됐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 요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까지 우리는 확인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저 믿어도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필수 문제 3번을 봅시다. 자, 필수 3번. 자, 그럼 필수 3번 문제를 지금 또 문제를 읽어보자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1, 2, 3, 4, 5라는 5장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다 했을 때 두 자리 자연수에다가 밑줄. 그리고 괄호 2번에 보면은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거기도 밑줄. 뭐 전체를 다 치냐? 두 자리 자연수랑 세 자리 자연수만 치면 되지. 야, 이건 밑줄 어디서? 아니야, 편한 대로 해. 자, 두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에 밑줄을 쳤어. 왜 여기다 밑줄을 쳤을까? 요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숫자 카드 몇 장 필요해? 두 장이 필요해. 맞죠?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내가 숫자 카드 두 장을 준비했다고 쳐봐. 1, 2를 준비했어. 12랑 21 같은 수야 다른 수야? 그럼 다른 경우로 취급해야 되지. 그럼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다는 얘기잖아. 먼저 뽑은 숫자를 뭐 10의 자리, 두 번째 뽑은 숫자를 1의 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확인되죠? 다시 말하면 두 자리 자연수 혹은 세 자리 자연수 n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를 붙여보지 뭐. n자리 자연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걸 보고서 뭘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n개의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 순서를 상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제 뭘 쓰면 되는 거야? 전체 다를 쓸 게 아니라 일부분을 사용한다면 퍼뮤테이션. 만약에 1, 2, 3, 4, 5라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5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하면 팩토리얼. 뭐 4자리, 3자리를 만들겠다 하면 일부를 뽑는 거잖아. 그러면 퍼뮤테이션. 확인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바로 가보자고. 두 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어. 카드는 1, 2, 3, 4, 5 5장이 있어. 그럼 나한테는 두 장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일부분만 사용을 할 거지. 뽑아야 되겠지.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겠지. 근데 순서 상관이 있잖아. 그럼 결국 누구야?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5 퍼뮤테이션 2를 생각하면 되겠죠. 얼마야? 20. 그럼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 세 자리 자연수잖아. 마찬가지로 5 퍼뮤테이션 얼마? 3.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냥 요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실제 문제는 필수 문제 4번이야. 거기다 별표 하나 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필수 4번. 이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 0이 포함되어 있거든. 자, 0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그렇지. 0은 제일 높은 자리. 만약에 두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10의 자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어 없어? 오면 돼 안 돼? 야, 두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10의 자리가 0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왜 안 되냐고. 한 자리 됐어. 그러니까 한 자리로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0은 10의 자리에 오면 안 되겠지.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우리는 아무 숫자나 마구잡이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필수 문제 4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퍼뮤테이션이냐 콤비네이션이냐 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없어. 뭐 해야 되냐? 니네 교과서에 나온 방법을 따라가야 돼. 어떤 방법이냐면 진짜로 순서대로 우리가 다 하나씩 나열을 해봐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영도를 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 수영도를 그려야 돼. 왜 웃어? 그러면 자, 수영도를 그리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뭐야? 두 자리 자연수 만들려고 그랬지?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수영도 그리는 방법은 10의 자리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야? 1이지? 1일 때 1의 자리 숫자 누구? 0 혹은 2 혹은 3 혹은 4 이렇게 올 수 있겠구나. 다시 1의 자리, 10의 자리가 2도 되잖아. 0 1
3, 4. 0, 1, 2, 3까지냐? 예. 0, 1, 2, 3? 4개밖에 없어? 문제 거지 같네. 왜 이렇게 쉬워? 그럼 고맙네. 개수가 줄어드네.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럼 자, 다시 10의 자리가 3이면 0, 1, 2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위에서? 세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3, 3, 3을 곱하면 되겠지? 더 해도 곱해야 돼. 그렇지. 아무거나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 셋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3이 3개. 그래서 얼마? 9, 9가지.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또 있다 그랬다. 자, 해보자. 시끄러워.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거든? 그래, 그게 정상이야. 수영도를 그리는 건 진짜로 최후의 방법이야. 언제 다 일일이 나열할 거냐고. 알겠어? 그러면 수영도를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자, 지금부터 그거 얘기해 줄게. 수영도를 그려야 되는 문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야. 수영도 대체품. 대체품.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 그냥 방법을 얘기해 줄게.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금 몇 자리 자연수 만든다 그랬어? 세 자리 만든다 그랬지? 그러면 세 자리를 직접 만들어. 이렇게.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0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왜? 0이 어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맞죠? 다시 말하면 이 제약이 걸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몇 종류인지를 먼저 찾는 거야. 즉, 제일 높은 자리 숫자를 먼저 찾아주라는 얘기야.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그러면 뭐야? 1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지.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9가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를 적어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두 번째 어디 찾을래? 10의 자리 찾아야 되고 1의 자리 찾아야 되고 마음대로 찾아도 되지? 아무거나 찾으면 돼. 그러면 어디 찾아볼까? 그래? 10의 자리가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가 몇 종류인지 찾아야 되지? 잘 봐야 돼. 헷갈린다. 전체 카드 10장이었거든? 나 여기서 한 장 썼지? 몇 장 남았어? 9장. 근데 아까는 여기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9장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0이 들어가도 돼, 안 돼? 되니까 여기도 그냥 뭐야? 9장이란 얘기야. 앞에서 쓴 거 한 장만 제외시키면 되니까. 확인돼요? 그럼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그럼 몇 장을 제외시키면 돼? 2개 제외시키면 되지? 몇 장 쓸 수 있어? 8장.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끝이야. 알겠어? 이렇게 직접 끼워 맞추는 거야. 하나씩 확인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봐. 아까 우리 0, 1, 2, 3까지밖에 없었지? 이 상태에서 몇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였어? 2자리 만드는 거였지? 예. 실제 필수 문제 4번의 첫 번째 문제. 네. 0, 1, 2, 3 가지고 2자리 만드는 거라며. 그럼 자, 2자리 만들어. 자, 어디부터 넣어야 돼? 10의 자리부터 넣으면 되지?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 몇 종류? 그래, 3종류. 그럼 여기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그래서 그냥 곱하니까 몇 가지? 그래,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수영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를 찾아버리는 거야. 각각의 자릿수에다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몇 자릿수를 만들래? 세 자릿수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자, 어디부터 맞추면 돼? 그래, 가장 높은 자리. 몇 종류? 세 종류. 그 다음에는 여기 2개 맞춰야 되지? 근데 이것도 맞추기 귀찮아. 한 번에 갈 거야. 어떻게 갈 거냐? 잘 봐. 0, 1, 2, 3 중에 한 장 썼지? 몇 장 남았어? 3장 남았지?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건 몇 장이야? 2자리만 더 맞추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2개를 한꺼번에 맞추는 거야. 남은 카드를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을 내가 선택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넣을 때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뽑는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0, 1 들어가는 거랑 1, 0 들어가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0, 1과 1, 0은 다르잖아. 첫 번째 뽑은 게 0, 두 번째 뽑은 게 1, 첫 번째 뽑은 게 1, 두 번째 뽑은 게 0. 다르잖아. 다시 말하면 요 규칙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순서에 상관이 있고 1부분 뽑을 거야. 뭐야? 퍼뮤테이션. 그럼 몇 장 중에 몇 개? 3개 중에 2개. 이렇게 한 번에 가도 돼. 확인돼요?
첫 번째 자리만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으로 따라가면 되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6, 3, 18 이렇게. 자,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봐. 첫 번째 들어가는 건 3가지 맞지? 자,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종류겠어? 3가지겠지? 마지막 자리는 2장 뺐잖아. 몇 개? 2개. 따 곱해봐. 얼마야? 18. 똑같이 나오지? 네. 그러니까 자릿수가 지금은 3자리면 솔직히 이렇게 맞추는 게 편하지 않냐? 근데 이게 4자리, 5자리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다 일일이 써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럴 때 한 번에 맞추는 요 방법을 취하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퍼뮤테이션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놔. 확인되니? 네. 그래서 요게 오늘 우리가 3번째로 봐야 될 거야. 0이 포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요 마지막 3번째 유형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요게 생각보다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려워.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러면 퀴즈. 지금부터. 이거 3개 다 맞추면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거 사줄게. 맞춘 사람만. 또 숫자 계산 복잡하고 이런 거 안 줄게. 적당히 할게. 여기까지는 하자. 숫자 6개 준비돼 있다. 네. 확인됐죠? 네. 첫 번째. 3자리 자연수. 그 다음 두 번째. 300 이상인 수. 세 번째. 짝수. 3자리 짝수. (300) 이상인 3자리 수. 자, 이렇게 3문제야. 지금부터 3분 드립니다. 숫자 너무 많아? 하나 빼줘? 뭐 상관없잖아. 하는 거 알면. 응. 오, 다 했나 본데? 오, 부준형 다 했어? 아니요, 한 번에 응. 고민 중이에요. 아, 고민 중? 그래, 고민 좀 해. 3자리 자연수, 300 이상이 되는 3자리 수, 3자리 짝수. 참고로,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이거야. 경우에서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거 나올 거야. 문헌중? 이런 거 나올 거야. 우리 문헌중 수준이 낮아서, 문헌중은 요 정도. 나머지 학교들은 요 정도. 좋아하지 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또 해야 돼. 다 했어? 오, 멋있다. 역시 100점은 이유가 있어. 멋있다. 야, 감점자들 조용히 해. 어떻게 감점을 당하냐? 서술형에서. 아, 진짜. 맨날 칠판에 이렇게 써주면 뭐하냐고. 감점을 그렇게 당해갖고 오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지. 많이 죄송해야지. 죽을 죄를 지었지, 아주. 언제나 죄송합니다. 언제나 죄송한 거 치고는 썩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진짜. 알지. 자, 3자리 자연수.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3자리 만들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어디부터 맞출 거야? 네. 3개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숫자부터. 몇 종류? 5종류. 10의 자리는? 5종류. 1의 자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곱하니까 얼마야? 그래, 100까지. 빠진 사람? 좋아. 자, 300 이상의 3자리 자연수잖아. 그러면 또 3자리 만들어 놓고 300 이상이 되고 싶어. 100의 자리에 숫자가 모을 수 있어? 그렇지. 3, 4, 5밖에 안 되지. 3도 심지어 돼.
그지? 그러면 3, 4, 5 되니까 여기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는 숫자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래서 곱한다. 여기까지? 60까지. 2, 3은? 네? 2, 3은? 6이요. 그러니까 60까지. 네. 50까지가 아니라. 60이 아닌데. 그래, 알았어. 자, 그럼 마지막 세 자리 짝수. 네. 자, 세 자리 만들었어. 어디부터 맞출까? 되게 갑자기. 100의 자리. 그럼 여기 몇 종류? 5종류. 그럼 여기는? 세 종류. 그 다음 여기는? 4종류. 그래서 몇 가지? 60까지.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풀어서 자기 60까지 나왔다 손? 없어? 영어를 생각. 그럼 뭐야? 몇 가지 나왔어? 영어 생각. 그럼 다시 어떻게 했어? 40까지? 네, 40분. 다른 분들도? 75까지. 7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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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까지 어떻게 나왔어? 가운데가 그 4를 우로 써가지고 어? 아, 계산을 잘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저 가운데로 써왔는데. 왜, 뭐야? 숫자가 6개인데? 순서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니네가 5를, 가운데 5를 쓰게 된 까닭 어디서부터 맞췄는데? 100의 자리 5 하고 100의 자리에 5가지 하고, 10의 자리 5 하고 여기 5가지 하고, 그 다음에 3가지 해가지고 여기에 3가지. 아,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되지. 왜냐면, 잘 봐. 처음에 우리 100의 자리부터 맞췄지? 100의 자리 만약에 2가 왔어. 그럼 우리 여기 3가지 온다 그랬었지? 짝수 0이 4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종류야? 0 아니면 4. 2가지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3가지 3가지. 다시 말하면 100의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뒤가 달라지지. 그럼 여기부터 맞추면 안 돼.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네. 확인되니? 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0 때문이거든? 그지? 근데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0이 돼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 자리를 만들었을 때 2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야. 첫 번째, 1의 자리가 0인 거야. 확인되니? 그리고 앞에 있는 2자리를 찾게 만드는 거지. 아니면 두 번째, 앞에 있는 2자리 냅두고 1의 자리가 2 아니면 4인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해돼요? 네. 자, 나누는 이유. 이렇게 나눠놓으면 1의 자리가 0이잖아? 앞에 있는 2자리 숫자. 내 맘대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2개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돼? 5, 퍼뮤테이션 2. 그래서 몇 가지야? 20가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확인돼요? 그럼 자, 이번에는 1의 자리가 2나 4야.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종류지. 그럼 100의 자리 이제 올라가는 거야. 2랑 4 중에 하나를 썼어. 100의 자리에는 0 오면 돼, 안 돼? 그러면 한 장 썼고 0 안 되니까 2장이 빠진 거지. 몇 종류 올 수 있어? 4종류. 그럼 다시 2장 썼잖아. 하나만, 여기는 다시 4종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야지. 몇 가지? 32가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32와 20을 뭐 할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더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확인됩니까? 예. 이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세 번째 문제 유형의 결정판이야. 세자리 짝수. 0이 포함된 세자리 짝수. 어떻게 해라? 0이 1의 자리에 0이냐 아니냐로 일단 1의 자리부터 맞춰서 문제 풀어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0, 1, 2, 3, 4, 5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1의 자리가 0이 돼버리면 위에는 아무 숫자 나와도 되잖아. 1의 자리가 2, 4가 돼버리면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치? 즉 1의 자리 숫자가 어떤 짝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1의 자리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자. 그래서 1의 자리가 0이면 앞에 있는 2개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5 퍼뮤테이션 2. 그래서 20가지. 여기가 2, 4가 오면은 2, 4 중에 하나니까 2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0이 안 되니까 4가지. 10의 자리는 2개 썼으니까 4가지. 그래서 32가지. 2개를 더해서 52가지. 이렇게 나눠서 풀 수도 있다. 사건을 분리시키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걸 여러분들이 추가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봐야 될 세 번째 유형, 0이 포함된 숫자들을 가지고 자릿수 이용한 자연수 만들기. 확인됩니까? 네. 좋아.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은 다 본 거야. 뒤로 넘기면 이제 문제 끝났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개념편 안에서 총 3가지 얘기했어. 첫 번째 뭐 얘기했어? 그 이웃한 이웃한, 그래, 사람들 이웃해서 세웠을 때, 이웃해서 줄 세우는 거. 두 번째는 특정한 학생을 반드시 포함해서 포함하신 뽑거나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 뽑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0이 포함된 숫자들 가지고 몇 자리, n자리 짝수를 만들어내는 거. 그때는 나눠라. 0이 포함된 숫자 가지고 n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에서 확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유형편으로 가볼까? 유형편에서도 문제 좀 같이 풀어봐야 또 안 까먹을 거 아니야? 자, 129쪽을 잠깐 보죠. 그러면 유형편 129입니다.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유형 4번에 나와 있죠. 한 줄로 세운다. 줄을 세우니까 순서 상관이 있겠지? 전체를 다 세우면 팩토리얼. 일부분을 뽑아서 줄 세울 거면 퍼뮤테이션 쓰면 되겠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 자, 5번.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인데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한대. 무슨 얘기일까? 우리 5명 줄 세울 거거든? 현석이는 무조건 맨 앞에 서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현석이 빼고 나머지 4명 뒤에 서면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현석이가 만약에 정 가운데 무조건 서야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현석이 빼고 나머지 4명 그냥 줄 세우면 돼. 나머지 4명 줄 세워버리면 현석이가 그냥 가운데 자리로 4명이 먼저 줄 서, 니네 내가 가운데로 들어가겠어. 하고 들어가 버리면 되죠. 확인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가 고정되는 거는 걔 빼고 그냥 나머지 다 가지고 줄 세워라.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봐. 풀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하자. 이건 한번 봐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6번.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다라고 나와 있지?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 이웃하는 경우. 그래, 첫 번째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계산해라. 한 명으로 생각해라. 두 번째, 그 한 묶음 안에서 서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들 따로 구해서 계산해줘라. 맞습니까? 네. 그거까지.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빼고 갑시다. 오늘 좀 이따 시간 되면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갑시다. 자연수의 개수 0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일부분 뽑아서 만드는 거니까 퍼뮤테이션 쓰면 되겠지? 근데 0을 포함하고 있으면 퍼뮤테이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수형도 그려라. 근데 힘드니까 대체품 어떻게? 자릿수 만들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적으면서 따라가라. 실수하지 않게 잘 보기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뒤로 하나 넘겨서 유형 10번, 11번. 대표를 뽑을 건데 10번에서는 자격이 다르고 11번은 자격이 같지? 자격이 다르다는 얘기가 뭐야? 반장, 부반장 뽑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뽑는 순서 상관이 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써버려. 자격이 다른 경우는 순서 상관이 있다. 아직도 연필로 적어요. 아휴, 진짜 학습 능력이 제로야, 제로. 그러면 자격이 같은 경우는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그래,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유형이 유형 12번입니다. 거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유형 12번. 자, 유형 12번은 지금 보면 문제 숫자 3문제 보이죠? 제일 마음에 드는 문제 뭐 있어요? 38이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하기 싫어 보이는 문제 뭐예요? 37이야? 그럼 2개는 니네가 하시고요. 36번 갑니다. 응? 아까 얘기했잖아. 학습 능력이 제로라니까. 자, 36번 문제 보면은 지금 점이 몇 개가 보이니? 5개가 보이지? 그 5개의 점을 어떻게 하래? 연결해서 선분을 만들려고 그랬지? 만들어지는 선분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이거 우리 1학년 2학기 때 했던 거야. 그때 어떻게 했어? 다 일일이 그렸냐? 그리지 말라고 선생님 그때 가르쳐준 것 같은데? 첫 번째 점 몇 종류, 두 번째 점 몇 종류, 어차피 중복되니까 나눠 얘기했었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어. 자, 선분 만들 거야. 점이 몇 개 필요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이때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아 달라?
같지? 다시 말하면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순서 없어. 그러면 점이 총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 중에 2개를 사용할 거지. 순서도 상관이 없지. 그럼 뭐야?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 와중에 일부를 뽑아서 쓰는 거잖아. 그럼 뭐야? 그냥 PC로 하자. PC. P야 C야. 느낌표야. C겠지.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야, 너 10번. 너도 10번. 뭐 오늘 계속해서 물어볼 거랬는데. 그러니까 OC. 확인돼요?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 뭐야?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지? 니네가 흔히 알던 그 방법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공식에서 가져온 거야, 내가. 니네 설명해 줄 때. 여기서 가져온 거야. 확인됐어? 그럼 자, 이번에는 이거 선분 말고 직선. 직선은 어때?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뭐 하면 돼? OC. 맞죠? 그럼 반직선. 점이 몇 개 필요해? 그렇지.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이번엔 순서가 상관이 있지? 그러면 C야, P야? P. 그렇지. OP. 아, 배 좀 봐. 현명하잖아. 국 다물고. 너 한번 너, 배주원 씨. 이번에 삼각형 만들 거야. 점이 몇 개 필요해? 오, 점 3개. 순서 상관 있어, 없어? 그러면 C야, P야? 그렇지. 그래서 OC 얼마야? OC 3. 그래,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번에 사각형. 점이 몇 개 필요해? 4개. 그러면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번에 뭐야? OC 4. 그래,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뀌어도 그냥 다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이번 문제 뭐 구하래? 선분 구하라 그랬지? 첫 번째 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확인돼요? 이게 니네한테 오늘 알려줘야 될 4번째 문제 유형이야. 특정한 도형 안에서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과 사각형의 개수 찾는 방법. 그럼 여기 개수만 뭘로 바꾸면 돼? n개로 바꾸면 되겠지? 전체 점이 몇 개일지는 문제마다 달라질 거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 난이도가 한꺼풀 올라간 게 38번이야. 왜 한꺼풀 올라갔을까? 그렇지.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있잖아.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봐. 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던 이유가 지금 문제는 삼각형 만들려고 그랬지. 맞죠? A, B, C 세 점을 뽑았다고 생각해봐.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계산해서는 답 안 나온다는 얘기야. 뭐 해야 돼?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 찾아서 빼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4번째 선분과 직선, 반직선, 일반적인 여러 도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개수들까지 이제 공식화시켜서 정형화해서 외운다. 우리는. 확인됐어요? 네. 이해돼요? 네, 솔직히. 심장, 솔직히. 응, 오케이. 요렇게. 여기까지 확인됐지?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한 문제를 지금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해서 내가 못했거든? 앞으로 들어가 봐. 어디냐면 125쪽에 17번. 아, 이거 한번 배려는. 이거 하나 해야 돼. 125쪽에 17번. 거기다 문제도 별표 하나 칠래? 125페이지 17번. 이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식으로는 조편성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식으로는 분할과 분배라고 부르거든. 같은 문제야. 이름만 바뀌어.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하거든. 근데 우리 현재 교육과정 바뀌면서 조편성과 분할과 분배는 그냥 같은 문제 유형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통합이 돼버렸어. 구체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건 대학 가서 하면 돼. 지금에 와서는. 대학 가서 수학 전공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조편성과 분할과 분배가 같은 얘기야 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공통수학 원칙을 딱 받으면 거기 맨 마지막 단원, 전 단원이 순일과 조합이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거기에 마지막이 분할과 분배가 나와.
근데 그 분할과 분배는 우리가 오늘 조편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거다. 근데 두 가지 이름 또 배우면 헷갈리잖아. 조편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분할과 분배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분할과 분배에 대한 문제가 27번 문제인데, 일단 분할과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해보고 가자. 분할과 분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거는 첫 번째, 분할이라는 단어랑 두 번째, 분배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굳이 분배와 분할이 아닌 분할과 분배라는 이름으로 썼냐면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거 해라.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야. 분할하고 그 다음 분배해라. 확인돼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분할과 분배라는 단어 라임이 좀 있잖아. 근데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분할 무슨 뜻일까? 부분들이 합친다. 분할 분합이 아니라 분할 할 뭐라 해야 되나? 분리? 분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분할 나눠서 구분하는 거야. 그럼 분배 나눠주는 거. 확인됩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분할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숫자 짝수 만들 때 있었지. 세 자리 짝수. 그때 케이스 분리했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즉 분할이라는 거는 가능한 경우들을 나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배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말로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 근데 어쨌든 일단 케이스 분리할 거고 경우의 수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분할이 케이스를 나눌 거야. 1, 2, 3, 4, 5번으로 나누고 분배는 각각의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27번 문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확장시킬 거야. 계단이 몇 개냐면 몇 개 할까? 지금 4개밖에 없지? 네. 아니야, 4개로 하자. 계단 4개. 이거를 1개 계단 또는 2개 계단으로 오른다 그랬지?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거? 하나씩 해봤지? 그러면 하나씩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계단을 1개 계단씩 오르는 방법과 2개 계단씩 오르는 방법이 있지.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케이스로 2개 계단, 개수가 많은 애부터 이거 2번 오르면 얘 빵번 오르면 되지. 아니면 두 번째, 얘 1번 오르면 얘 2번 오르면 되지. 세 번째, 얘가 빵 계단 오르고 얘가 4계단 오르면 되지.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야. 이렇게 3가지 과정으로 쪼개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분할이야. 이렇게 가능한 케이스들로 나누는 게 분할이라고. 확인돼? 그럼 이렇게 분할했으면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들을 찾는 거야. 자, 1번 봐봐. 2계단 그냥 2번 올라간 거지. 2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되겠지. 맞니? 자, 얘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러면 결국에 위에 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거든? 1이 결국엔 0개 있는 거고 2가 2개 있는 거야. 숫자도 그냥 나열하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는 1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2가 몇 개? 1개. 그러면 1, 하나, 1, 하나, 2를 가지고 3자리 자연수 배치해보란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뭐 있어? 112 되지. 예. 121 되지. 예. 그 다음에 211 되지. 예.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찾게 되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예. 그럼 여기는 1만 4개 있잖아. 예. 1111 말고 다른 거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여기 있는 이 1하고 1하고 이렇게 자리 바꾸면 안 돼요? 다른 경우 아니에요? 다른 경우가 같은 경우야. 어차피 같은 계단 올라가는 거잖아, 순서대로. 맞지? 네.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는 게 뭐라고? 분배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분할과 분배라는 말이 파티션 넘버라고 해서 자연수의 분할이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돼서 이 1이 몇 번 나오는지 이 1과 1의 조합으로 막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이 교육과에서 싹 다 날라갔어. 그래서 그냥 조편성 문제랑 분할과 분배가 결국 같은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같은 걸로 기억하라고 하고 조편성 말고 분할과 분배로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분할은 케이스 분리하는 거, 분배는 지금처럼 경우에서 찾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분할은 여러분들도 꽃잘해 시켜놓으면 이제 나중에
왜? 예를 들어봐. 더해서 8 나오는 경우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거든? 더해서 8 나오는 경우 뭐 있어? 0 더하기 8, 1 더하기 7, 2 더하기 했을 때 막 주사위 2개 더해서 8 합쳐서 8이래. 2 더하기 6부터 6 더하기 2까지 되는 거 알지? 그게 분할이야. 근데 각각에 나오는 경우가 주사위 2 더하기 6이 되려면 2 나오는 경우 한 가지, 6 나오는 경우 한 가지니까 1 곱하기 1에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경우에서 분배로 찾았던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할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분배가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왜 골치 아프냐? 난 계단 숫자를 10개로 늘릴 거거든. 10개로 늘릴 거야. 10개 너무 많다. 8개만 하자. 그러면 8개로 늘린 상태면 이 분할된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 개 계단을 0개, 얘가 4번. 그 다음 얘가 3번으로 줄면 2번. 얘가 2번으로 줄면 4번.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어? 6개, 1개. 마지막 5번째, 8개, 0개.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쉬워. 2가 4번 나오는 거니까 그냥 1이지. 마지막 것도 쉬워. 1이 8번 나오니까 그냥 1이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 따위를 하자고. 여기는 1이 2개 있고 2가 3개 있지. 1, 1, 2, 2, 2를 가지고 나열하는 거지. 이것들끼리 지들끼리 막 순서 바꾸면서 나열할 거야. 할 수 있겠어? 왜 안 돼? 해야지. 다 나열해야지. 수영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아까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 직접 나열해봤더니 3가지 나왔지? 직접 나열 안 할 거야. 지금부터 앞에서 배웠던 스넬과 조합을 이용해 보는 거야. 자, 숫자 몇 개야? 1렬로 나열할 거야, 순서대로. 즉, 세제곱수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3팩이면 되지.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1은 초록색 1이고 여기 1은 주황색 1이야. 이렇게 나열된 게 이 3팩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 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쓰는 숫자도 포함되어 있지. 근데 이거 2개 같아 달라. 색깔 구분 안 하면 같은 거잖아. 그러면 2가지가 모여서 같은 게 돼버렸지. 2가지가 같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어때? 얘네들이 순서대로 배치되는 건 같은 경우지. 그럼 다시 말하면 2가지가 중복이지. 2로 나누면 돼. 확인돼요? 안 돼요? 2가지가 모여서 한 가지로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얘기잖아, 개수가. 1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1 하나 더 추가요. 이렇게. 노란색 1. 노란색이라면 헷갈리겠다. 빨간색 1. 그러면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추가됐어. 그럼 또 같아, 달라? 같지? 그럼 이번에는 요 3개가 자리 바꾸는 거랑 요 3개가 자리 바꾸는 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랑 또 다 같은 경우가 되겠지. 그럼 이 3개가 자리 바꾸면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나오겠지. 6가지가 한 가지로 또 압축이 돼버리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4개의 숫자 배치할 거니까 4팩. 근데 요 3개가 일렬로 배치되는 6가지가 한 가지로 압축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이 6이라는 숫자 다시 쓰면 뭐야? 3팩이잖아. 왜 3팩이야?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게 3팩이니까. 확인돼? 그럼 여기도 처음에 2개 가지고 나열했던 거 2팩으로 쓰면 되잖아. 이거 여기다 적용시켜. 숫자 몇 개야? 5개. 그럼 5팩으로 일단 나열해. 근데 이 1, 2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는 다 중복이지.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1, 2개 뭐 하면 돼? 2팩으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여기 보는 이 3개도 순서 바꾸면 다 똑같잖아. 또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자, 이번엔 여기 숫자 몇 개야? 세 번째 거는 6개지. 그럼 6팩. 근데 1이 몇 개야? 1이 4개. 그러니까 뭐야? 4팩으로 나누고. 똑같은 2가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누고. 다시 마지막 거는 7팩이지. 근데 1이 6개지. 그러니까 1, 6개 뭐 하면 돼? 6팩으로 나누고.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분배를 했을 때 경우에서 계산하는 방법들이야. 이걸 이용해서 원래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그럼 실제로 만든지 확인해보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4개 계단 오를 때 처음에 0개에 2개 나왔고
2개에 1개 나왔고 4개에 0개 계단이었는데 얘가 하나, 얘가 하나였지? 요게 이제 가운데 게 3가지가 나왔던 거잖아. 우리가 직접 나열했더니. 나열하지 않고 그냥 봐. 계단 2개에 1개잖아. 총 계단 몇 개? 3개. 맞지? 근데 여기가 1개 계단짜리고 여기가 2개 계단짜리였잖아. 1개 계단짜리 2개가 똑같잖아. 자리 바꿔도 똑같다는 얘기지. 순서대로 나눈 게 다 똑같지. 다 중복이잖아.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로 나눠? 2팩으로. 계산해봐. 얼마야? 니네가 직접 찾았던 거랑 똑같은 숫자 나오잖아. 그럼 굳이 똑같이 우리가 이걸 직접 나열해서 다 찾을 필요가 있어? 수영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사실 여기 있는 1도 왜 1이냐면 숫자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근데 이 4개가 다 중복이지. 자리 바꾸면 다 똑같잖아. 이거야. 그래서 1이야.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마지막 분할과 분배. 그래서 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 줄 알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어려워. 분할과 분배 어려워. 근데 미안한데 이게 시험 문제다. 조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나온다. 진짜야.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서술형으로. 왜? 서술형으로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온다? 뭐로 나오냐면 수련회를 갔어. 문원중학교 1학년 15명이 수련회를 갔어. 방이 2개네. 예. 한 방에 7명, 8명씩 들어갈 거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이게 분할과 분배 문제야. 근데 분할이라는 과정을 이미 해준 거야. 15명이 2개 방으로 원래 나눠져 들어갈 거지. 그럼 원래는 최소한 1명씩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1명 14명부터 시작해서 14명 1명까지 들어갈 수 있지. 원래 그걸 다 찾아야 되는데 7명, 8명으로 분할을 이미 해준 거야.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분배.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 지금 좀 찾으면 되지 뭐. 이게 니네 시험 문제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잖아. 솔직히 말해. 그래? 그럼 김성재 답 한번 구해볼까? 오늘 숙제야. 답 구해봐. 뭔지 알겠다며. 근데 요거는 문제 나오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분할과 분배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자. 자, 돌아와. 필수 유형 7번. 색칠 공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하지 말까? 그래도 하는 게 낫겠지? 한번 들어놓으면 다음 시간에 좀 편하겠지? 유형 7번 숙제는 아니다. 그냥 얘기만 할 거야. 유형 7번에 17, 18, 19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17번이 제일 마음에 들어? 빨리. 네. 그래? 그럼 17번. 심리잖아. 왜? 아니, 아까 전에 현석이가 뭐라고 해서 이번엔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려고 그랬지.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돼 있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잘 보잖아. A, B, C, D 4개 부분을 색칠할 건데 빨파, 노, 보라를 칠할 거야. 맞지? 4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각 부분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죠. 이거 문제 유형 2가지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각 부분에 서로 다른 색상이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중복돼서 사용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웃하지 않는 부분엔 같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이웃하지 않는 부분을 같은 색 사용 가능한 거는 오늘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참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빼놓은 건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각 부분에 서로 다른 색상 사용하는 거는 오늘 그냥 이해를 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 몇 가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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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은 색 사용 안 되니까 색깔 하나씩 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색깔 4개가 나한테 있잖아. 4개의 색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밖에 더 되니? 맞아요, 아니요? 순서로 나열해서 그냥 앞에서부터 A, B, C, D 순으로 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서로 다른 색상 그냥 바로 삽입하면 돼. 확인되니? 근데 얘는 좀 얘기가 달라져. 왜 달라지냐? 여기에 만약에 내가 4가지 색깔 칠할 수 있고 여기 3가지 칠할 수 있겠지? 여기에 내가 만약에 빨간색 칠하고 여기에 파란색 칠했어.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겠니?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로 바뀔 거야. 왜? 파랑만 아니면 되잖아. 맞지? 그럼 다시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얘만 아니면 되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3, 3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4가지 칠하고 여기 3가지 칠하고 앞에 것만 아니면 되니까 문제 쉽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림이 바뀔 거야. 이렇게 A, B, C, D로.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는 3가지. 여기는? 얘만 아니면 되잖아. 3가지야. 여기는? 2가지. 왜? 여기가 만약에 빨이야. 여기가 파야. 여기가 빨이면 3가지잖아. 여기가 빨이 아니라 초면 2가지지. 달라져. 이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이런 예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일단 이것만 정확하게 봐도 각 부분에 서로 다른 색상 칠한다? 이거 그냥 색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 얘기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요 색칠하는 것부터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 유형 총 5가지 얘기했어. 첫 번째 뭐였어? 이웃하게 이웃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첫 번째 이웃한 게 첫 번째였어? 두 번째 아니었어? 그럼 알았어. 그럼 이웃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지.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거. 세 번째. 그 짝수 그렇지. 0이 포함된 상태에서 짝수 만들어내는 거. 네 번째. 도형에서 선분과 직선, 반직선, 삼각형, 사각형 만드는 거. 마지막 5번째. 분할과 분배. 그거까지 5개. 확인되셨죠? 해야 될 거 많다. 영상 보면서 빡세게 정리 좀 해놔라. 스크랩하면서.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